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주권.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매우 새롭고 낯선 사상이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적어도 십수만 년 전, 길게 보면 40만 년 전 지구 행성에 나타났다고 한다. 인간이 새와 구리 같은 금속을 다루고 문자를 쓰고 간단한 법률을 만드는 등 문명을 형성한 지는 고작해야 5천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치면 우리 민족 문명의 나이는 이제 겨우 5천년이다. 세계 모든 문명 국가의 헌법 첫머리에 들어있는 주권제민 또는 인민주권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져 널리 퍼진 것은 짧은 문명의 역사에서도 극히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200년을 겨우 넘겼다. 남녀와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 제도가 인민주권 사상의 보편적 표현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막 60년이 지났다. 단군 할아버지가 5천년 전에 터를 잡은 한반도에서 이런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 지가 겨우 6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은 나라의 주권이 고종 황제 폐하와 일본 왕에게 있던 시절을 직접 체험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진화적 본능과 충돌한다. 인간은 장구한 세월 동안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살았다. 반항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있을 뿐이었다. 유전학자들이 인간 화석의 미토콘트리아 DNA를 매개로 삼아 현생 인류의 발생과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는 수십만 년에 걸쳐 지구 행성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문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호모사피엔스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다른 동물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영위했다. 이 무리를 지배한 것은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개체였고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를 추종해야만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다. 문명이 발생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배 권력을 차지하려면 또는 지배자를 거역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 이후 지배자의 혈통을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딱 2번 성공했다. 성공한 지도자는 고려와 조선의 태조가 되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지도자 또는 권력자에게 대항한 자는 본인은 물론이요 배우자와 자식과 일가 친척까지 모두 처형되거나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진화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도자를 추종하라는 명령이 우리 몸 유전자와 뇌세포 안에 필수적인 행동 매뉴얼로 각인되었다.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행동 매뉴얼의 집합을 문화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에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 유전자도 변이와 경쟁, 자연 선택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고 주장했다. 주권 재민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이 세상에 진화적 적응을 하지 못했다.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유전자에 새겨진 매뉴얼이 아니라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대뇌피질에 기록된 최신 정보들이다. 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 귀한 존재이며 이 존엄성을 구현하려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 국가에서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가치 판단, 내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것이라는 사상은 모두 본능이 아닌 지성적 사유의 산물이다. 이것이 국가 권력과 국가 지도자를 여전히 두려움과 맹목적 추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진화적 본능과 충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헌법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리그릇만큼이나 깨어지기 쉬운 사상이다. 어떤 계기가 주어져 권력에 대한 공포와 맹목적 추정의 본능이 광풍을 일으키면 자유와 이성의 바탕을 둔 문명의 질서는 단박에 무너지고 만다. 인류의 문명사에는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 만개했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과 과학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병들어 가다가 외부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다. 세속 권력과 손잡은 기독교의 종교 권력은 유럽 대륙을 1000년의 암흑에 빠뜨렸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인종주의와 국가주의, 지도자 숭배가 결합된 야만 국가 나치 제국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몇 해 정도에 불과했다. 탄생한 지 60여 년이 되었고 국민이 실제적인 주권자로 등장한 지 겨우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혹시 이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유사히 그와 같은 위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징후를 감지한다.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파괴한 권력 사용 형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공공연한 공적, 사적 폭력 행사, 성적, 논리적 논쟁에 대해 혐오감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 권력의 반지성주의 대중조작과 같은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높이 걸고 잠시 평탄하게 항해하던 대한민국호는 대야흐로 원시적 본능과 문명적 이성이 충돌하는 거센 역사의 풍파 속으로 진입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거세질지도 모르는 이 풍파를 잘 헤쳐나갈 것이다.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 누구도 한번 자유를 맛보고 권리의 소중함을 체험한 국민들은 다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맹목적 추정의 본능 아래 복속시킬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동량제가 될 나무는 응달에서 자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선다. 이 실현을 통해 한국 사회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지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게 될 것이다.